균 수완 OT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평을 앞두고 수완을 공부할 때 가장 큰 딜레마가 뭐야? 당연히 이거야. 아니 내가 이 공부를 해도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논란이 있던 평가원 작품들의 꽤 많은 부분은 EBS 연계였어요. 그리고 논란뿐 아니라 연계 학습했는데 오히려 선지 판단 더 헷갈려서 더 많이 틀렸던 경우도 있고, 혹은 이 작품만 해도 이제 최근에 나왔던 6평, 자, EBS 연계인데 이게 오답률 1위가 나오잖아, 문학에서. 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내가 EBS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강의를 들을 땐 오케이, 알겠어. 작품에 대한 것도 이해가 분명히 됐어. 근데 기출을 풀면 왜 안 되지? 연계 무용론,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거 한다고 진짜 의미가 있나? 아니 EBS 51% 연계해준다고 했잖아 올해. 당연히 너무 의미가 있지 않아? 그렇다면 왜 의미가 없을까 해도 그동안 공부했던 방식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혹시 내신식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일단 내신식이라는 건 내가 줄거리, 작품마다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그게 내신식이야. 그런 내신식의 공부, 조금만 말이 바뀌고 조금만 선택지가 바뀌어도 판단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의미가 없어 라는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들 대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EBS를 마치 계륵같이 생각하지. 아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내신식으로 학습했으니까. 매번 지문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게 내신식입니다. 작품을 배우면 알아? 배우기 전에 몰라? 그게 내신식인 거야. 그 사고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수능식으로 가야 막판에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땐 알겠는데 혼자 풀려면 잘 안 된다. 이게 기출에만 등장하면 잘 판단이 안 된다. 다 내신식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자, 해도 의미가 있나? 라는 그 고민은 우리 행동으로 바꾸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그래서 수능식입니다. 일단 EBS의 작품들은 거들 뿐이야. EBS의 작품들 하나하나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쌤, 저는요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요, 두 번째 고민이 또 있어요. 뭐냐면 너무 많잖아요. 너무 EBS 작품 많은데 지금 저 기출도 완벽하지 않은데 EBS 작품을 지금 할 시간이 너무 고민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 분량이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강좌가 4차시입니다. 그래서 챕터가 4개밖에 없어. 왜? 수능식으로 학습하기 때문이야. 일관된 독해 패턴을 중심으로 작품들을 쫙 꿰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전 작품 다 다뤄요. 우리 EBS 듄스트라다무스 수특을 같이 한 친구들은 알 거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하나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패턴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하나의 줄거리와 해석들을 아는 것은, 그건 개별적이고 그건 내신식이야. 내신은 하나 가지고 설명하지. 수능은 하나 가지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게 수능이야. 수능은 이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을 아는 것이, 이게 수능입니다. 그래야 뭐가 가능하니까? 낯선 지문이 없어지니까. 나의 행동은 변할 게 없는데, 수능이 나에게 요구하는 독해 패턴은 바뀌지 않는데, 해석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데, 근데 낯설 게 없지. 그걸 학습하는 게 우리의 강좌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강좌의 방향은 좀 정리가 되지? EBS의 작품들을 이러한 기준과 패턴에 맞게 일관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우리의 공부기 때문에, 쌤, 저는 기출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요? 그 기출에 적용하는 부분이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너가 공부해 왔었던 지식은 머리에 정말 많아. 이제 그 많은 지식들을 조금 압축적으로 전략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정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강좌가 사실 우리 EBS 연계 강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중점적 보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기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독해를 하게끔 만들었는가, 그 기준과 패턴들을 EBS 작품들에 적용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품들을 다 단순하게 다루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 작품들을 내가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게, 어떠한 출제 포인트를 출제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강좌가 우리 강의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수능식이라는 건 기출 지문군을 관통하는 일관된 패턴이야. 쌤의 모든 강좌는 다 이렇게 수능식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수능식으로 다 연결된 강좌였기 때문에 이제 쌤의 커리를 따라온 학생들은 수능 완성도 동일하게 우리가 올해 수능식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쌤의 강의가 처음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기출을 공부해 왔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걸 막판에 쌤이 압축적으로 수능식으로 패턴과 기준을 좀 잡아줄게요. 그걸 EBS의 작품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들 출제 포인트 중요합니다. 이 작품들보다도 이 작품들 중에 어떠한 부분들을 출제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월등히 중요하다고 봐야지. 그래야 내가 EBS를 공부했어도 수능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수능 시험지 안에서 판단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체화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얘들 무슨 말이겠어? 체화라는 말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 체화라는 건 반복했을 때 체화가 되는 거야. EBS의 작품들이 반복되나? 작품은 반복되지 않지. 뭐가 반복돼? 독해 패턴이 반복돼요. 선택지를 판단할 때 출제 요소가 반복됩니다. 그걸 반복했을 때 우리는 체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시험장에서 한 세트, 문학에 있어서는 이제 각각의 한 세트마다 요구되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잖아. 일단 평균적으로 8분 20초가 아주 기계적 평균이야. 마킹 시간 빼고요. 그러면 8분 20초 동안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빠르게 해내는 거, 노이즈 없이 요구 조건들을 반드시 해내는 거,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EBS를 통한 행동을 정립하는 강좌예요. 다만 올해 EBS 연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EBS 연계 그 내용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우리 강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은 달라지지만 출제 요소가 반복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체화하고 그걸 반복하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학습할 거야. 그래서 이제 수특의 후기를 쌤이 일부를 좀 가져왔어요. 왜냐면 후기를 봐야 학생들이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 강좌에서 챙겨가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 그래서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해. 이건 수특이 사실 좀 더 볼륨이 크니까 수특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지. 현역대의 실수는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현역대 EBS를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보고 틀렸던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 이제 쌤의 OT를 보고 쌤의 수특을 이제 따라오고 쌤의 강좌들을 따라온 학생인데 무지성 암기에서 이제는 지문을 독해하며 해야 할 행동을 제대로 배우는 강좌라고 후기를 적어줬는데요. 대다수의 쌤의 후기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한 명, 두 명이 느끼는 게 아니고요. 쌤의 강의를 들은 90% 이상의 학생들은 다 동일한 것들을 특장점으로 후기에다가 적어주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그 얘기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지. 쌤도 강좌에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을 할 예정이고 우리 교재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의 수특, 수화는 같아요. 학습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수능식이야. 완벽한 수능식을 지향하는 강좌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가원의 출제 요소를 학습하고 그러한 출제 감각을 강화하는 게 우리 강좌고 쌤의 당연히 앞선 문학 강좌들과 다 연결되는 그러한 패턴들을 EBS에 적용하는 강의라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이 이런 시험이야. 일단 수능 시험 자체가 수능을 분석한 논문들 보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적용하는 시험이에요. 적용이라는 건 하나의 작품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어. 이 작품 군이라는 표현을 쌤은 유일하게 사용하잖아. 작품 군을 관통하는 일관된 패턴, 이 기준, 이게 수능의 정체성 자체입니다. 이걸 EBS에도 똑같이 적용하자. 그랬을 때 공부했을 때 정말 의미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은 기시감이 느껴지는 강의다. 실제로 쌤의 수특 강좌의 후기를 보면 기출 얘기가 더 많아. 수특 얘기보다. EBS보다 기출 얘기 더 많아요. 오히려 기출을 독해하는 패턴을 더 제대로 갖췄다는 얘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기출과 EBS가 같이 가는 강좌야. 따로 간다는 것 자체가 둘 중 하나는 수능식이 아니라는 거거나 둘 다 수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EBS도 얘들아 내신식으로 학습하지만 기출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기고 이해하고 넘기면 그게 내신식이야. 얘들아 내신에 수능의 탈을 쓴 내신식 학습에서 빨리 벗어나자 우리. 빨리 수능식으로 마지막 세팅하고 시험장에 제대로 들어가자. 그게 파이널 때 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출제 가능성 있는 포인트를 제대로 얘들아 가져가고 시험장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바로바로 붙이는 그게 실전 파이널이야. 그걸 좀 확립하는 방식을 EBS에서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자. 우리 강좌의 목차는 그래서 각각의 군별로 묶여 있습니다. 고전시가 군,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 산문, 군 이렇게 다 묶어서 갈래별로 해석의 틀을 잡아놓고 쫙 적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 대표 작품 분석할 겁니다. 대표 작품 분석들 꼼꼼하게 할 거고요. 핵심 정리, 어휘, 현대어풀이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이제는 막판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실전적인 얘기를 중점으로 많이 다룰 거예요.
자, OX 포인트도 이렇게 교재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학습을 하면서 선지 판단을 좀 더 훈련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실전 적용이라고 해서 뒤쪽에 관련된 문제들, 기출을 변형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고 우리가 배운 내용들, 기준과 출제 요소들을 적용하고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판 복습으로 애정시가 군을 독해하는 방식들, 기준들, 출제 포인트들을 한 번에 끊임없이 계속 정리할 수 있게. 막판의 핵심은 압축 정리하는 거야.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펼쳐진 건 수능이 아니지. 수능 시험은 그 모든 걸 다 요구하지 않잖아. 그 모든 것들을 일관된 기준으로 일반화시킨 부분들을 묻잖아, 우리한테. 그러한 명확한 독해 패턴과 좀 더 정교한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복습과 정리들을 좀 많이 넣어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교재와 강좌를 활용하고 응용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체화의 시간에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풀면서 뭐 해라? 적용해라. 강의 듣고 그냥 수용하는 거 의미 없다. 시험장에서 내가 가야 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쌤이 강의에서 주는 거야. 기준을. 자, 그래서 우리의 교재는 갈래별 독해 패턴을 중심으로 EBS 작품들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강좌의 중점이기 때문에 자, 작품 하나하나를 내가 암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갈 겁니다. 내신식으로 가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심지어 EBS 연계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지만 비연계가 나오더라도 비연계를 학습하는 그 기준들까지 챙겨가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교재의 핵심 구성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강좌에서 이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강좌에서 가장 단기간이지만 가장 수능식으로 그리고 가장 일관되게 그러한 학습의 행동 강령을 잡아가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에서 이렇게 EBS 수능 완성까지 한번 마무리해보고 진정한 파이널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자. 우리는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